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의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에 가출고된 따끈따끈한 비즈니스 시트가 운항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홍콩을 다녀왔어요. 캐세이 퍼시픽 아리아 스위트를 타고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다녀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비즈니스석의 표준이 바뀌고 있어요. 넓은 공간도 공간인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이 문이 달린 시트들이 대거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대한항공 787-10에도 이렇게 문이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캐세이 퍼시픽도 드디어 새로운 세대의 비즈니스 시트 아리아 스위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이 이 녀석을 티저부터 출시까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설레발일지 아니면은 정말 최고의 시트일지. 자, 그럼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홍콩 베이징 이 구간을 카타르항공 아비오스 22,000마일에다가 세금 335 홍콩달러를 내고 발권을 했고요. 현재 피네어 아비오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구간을 발권하는 게 훨씬 저렴한데요. 저는 조급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발권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는 홍콩의 첵랍코 국제공항입니다. 오늘 베이징까지 가는 보잉 777-300ER CX332편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홍콩을 요새 좀 자주 오긴 하는데 시내를 잘 안 나가게 돼요. 보통 저는 항공기를 타러 홍콩을 옵니다. 호텔도 조금 다녀야 되는데 오늘 체크인 카운터 비즈니스는 B 카운터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영국항공 골드 등급이 마침 있어가지고 이게 또 워널드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쪽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체크인만 퍼스트에서 했어요. 손님보다 직원이 훨씬 많은 이 퍼스트 클래스 카운터, 제가 아주 허영이 가득 차서 퍼스트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워널드 에메랄드나 캐세이의 퍼스트 클래스를 타시면 여기서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등석 체크인 카운터는 앉아서 체크인을 해주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서서 수속을 합니다. 표를 받았고요. 오늘 CX332편 비즈니스, 좌석은 19kg, 19K, 창가를 사전 지정했어요. 그리고 1등석 라운지 두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는 비즈니스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현재 홍콩에 워널드 라운지가 총 6개가 있어요. 캐세이 1등석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라운지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타스 비즈니스 1개. 1등석이나 에메랄드시면은 표 하나로 6개 전부를 가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를 타시거나 사파이어시면 캐세이 2개, 그 다음에 퀀타스 1개, 총 3개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위장이 허락하는 한도로다가 무한정 가실 수가 있어요. 연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원래는 라운지를 싹 다 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오늘은 윙퍼스트 라운지만 다녀왔습니다. 홍콩의 캐세이 라운지들이 24시간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당일 티켓으로 라운지를 도시려면 오전 5시 30분부터 라운지 순회 공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세이 윙퍼스트 라운지, 여기는 곧 리뉴얼 예정이래요. 그래서 리뉴얼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입구 쪽으로 바가 보이고요. 여기 술이 엄청 많아요. 술집. 라운지가 사실 술 먹으러 가는 곳인데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셔서 항상 아까운 이 안타까운 상황. 글렌 파클라스라는 브랜드랑 협업한 요 위스키가 있어요. 요거는 캐세이 기내면세에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술 리스트들입니다. 샴페인부터 와인, 그 다음에 바리스타 바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칵테일도 말아줘요. 입구 쪽에는 샴페인 바가 따로 있는데요. 대땅저로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땅저 로제도 보이고요. 요거는 제가 어서 주워 들은 샴페인, 요거 드라피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헤이븐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단품 요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왔기 때문에 아침 메뉴, 아침은 세트로다가 이렇게 차이니즈 아니면 웨스턴 구분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침이라서 계란 위주의 요리가 좀 많네요. 메뉴는 몇 개를 시키던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웨스턴 세트로다가 에브리띵 다 때려박은 걸 받아서 먹었고요. 단품이지만 푸짐한 아침상. 그 다음에 딤섬, 하가오도 따로 하나 더 받아 먹고요. 마지막으로 하겐다즈도 2개, 이렇게 아침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긴 작년에 점심에 왔을 때는 점심 메뉴가 살짝 허접했었는데요. 저녁 메뉴가 좋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여길 왔었는데 저녁에 왔었을 때는 완전 훌륭한 단품 메뉴였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서 여기 최근 후기들 보니까 확실히 저녁 메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긴 또 작은 세미 뷔페가 있어서
단품이 살짝 아쉬웠다면 여기서 가져다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좋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윙퍼스트에 오는 이유, 카바나로 가볼게요. 여긴 되게 큰 화장실처럼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샤워실을 넘어서 아주 욕조가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서 반신욕 하다가 나가시면 되는 공간이고요. 예전에는 그 샴페인 바에서 샴페인 한 잔 뿌려 오셔가지고 허영심 최고치 아주 인증샷 찍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리뉴얼 되는 동안 잠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라운지를 나와서 게이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공항이 무지하게 넓어요. 그래서 게이트 번호 40번대 이상이 걸리면 엄청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60번 게이트 쪽에 퍼스트 라운지가 따로 더 하나가 있어요. 오늘 게이트는 67번 게이트고요. 베이징까지 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중국 비자 갱신을 해놨었는데 참 다행이었어요. 바로 탈 수 있어가지고. 에어차이나랑 공동 운항 중인 항공편. 참고로 에어차이나에서 캐세이의 지분을 28% 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오늘 타고 가는 캐세이 퍼시픽의 보잉 777-302R 항공기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14년 된 항공기고요. 캐세이가 가진 36대의 777-302R 항공기 중에 오늘 타는 최신 아리아 스위트가 적용된 첫 기제입니다. 캐세이는 지금 도입한 지 조금 된 항공기들을 레트로핏이라고 하죠. 기내 좌석을 싹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트로핏이라는 게 기존 자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금 더 오래 써먹을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를 싹 뒤집기 때문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서도 꽤 쾌적한 환경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항공사로서도 자산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캐세이는 기존 777-302R 전부를 레트로핏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단해요. 진짜 돈이 많아. 오늘 제 자리 19K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좌석이 눕히는 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겁나 찡찡댔어요. 요거 타려고 제가 뉴욕 일정을 줄이고 들어왔는데 아무튼 요거저거 두드려 보더니 공석이 다행히 있어서 좌석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주저앉을 뻔했어요. 기제 변경도 아니고 이제 좌석 고장. 사실 이게 고장이 좀 잘 나나봐요. 첫 비행부터 도어가 고장 나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사진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첫 바따로 줄을 섰지만 표를 바꾸느라 뒤늦게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캐세이는 한 달에 한 대씩 레트로핏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노선 이후에는 상해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런던에도 투입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홈페이지 좌석 배치도상에 777J라고 표시된 녀석, 요게 아리아 스위트가 탑재된 노선이라네요. 참고로 캐세이 구형 777 후기 2개랑 A350 후기도 손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내로 들어가 볼게요. 캐세이 아리아 스위트, 아주 갤리부터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121 배열의 아리아 스위트, 오늘 제 자리는 12A고요. 전체적인 컬러가 베이지 톤으로다가 차분하게, 진짜 차분해요. 기존의 찐 녹색 시트도 차분했지만 살짝 터프해 보였었는데요. 아리아 스위트는 안정감 있게 컬러 톤이 바뀌었습니다. 발끝이 창문을 향하고 있는 리버스 헤링본 구조는 그대로고요. 사실 예전 비즈니스석보다 몽글몽글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인 큰 차이점은 아직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틸트가 되던 모니터는 고정형으로다가 24인치로 달려있고요. 시트는 당연히 완전히 눕힐 수가 있습니다. 터치 한 번에 자동으로 이렇게 쫙 펴지는 시트. 요즘 나오는 시트들의 추세에 맞게 발 부분에 어떠한 굴곡 없이 이렇게 유연하게 펴지는 게 큰 특징이네요. 종아리살 같은 거 안 낄 것 같아요. 취향 1주차의 탑승이라서 시트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좌석은 완전히 펴지지만 머리 쪽으로는 정말 미세한 각도가 있어서 순환고도에서 오히려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버스 헤링본 종특, 발 공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유연해진 디자인의 깔끔한 시트예요. 하지만 캐세이의 설레발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독창적인 특징은 없습니다. 투박했던 게 세련됐다 정도? 좌석을 조금 더 살펴보면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더 있겠지. 이 시트는 기본적으로 캐세이 별주기는 하지만 베이스는 스타룩스에 달려있던 콜린스의 엘리먼츠랑 뼈대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무드 등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게 길게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함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캐세이는 생수로 에비앙을 깔아놨네요. 깊이는 손바닥이 하나 들어갈 정도예요. 그 다음에 리모콘, 시트 번호랑 목적지가 써 있는데요. 요거 한글을 지원합니다. 한글로 베이징 이렇게 바뀌었어요. 밑으로는 슬라이드형으로 핸드폰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안에 마감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터치 패널이 하나가 있는데요.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제일 먼저 좌석 기울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터치형이에요. 예전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출돼 있어서 움직이다가 막 눌렸었는데 얘는 터치를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좌석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막 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조명도 여기서 전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등에 미친 좌석인 것 마냥 선택지가 6개나 됩니다. 탑승이 낮이라서 극적인 변화를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참고로 간접 조명으로 많이 달려있는 탓인지 전통적인 상단의 독서등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측면으로 돌면 충전 포트들 A타입하고 C타입, 그리고 전원 포트 위에 C타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 완전 충전 맛집이네요. 기존 비즈니스에도 있던 수납함은 그대로 아리아에도 존재를 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수납함, 안에는 슬리퍼가 들어있네요. 뚜껑을 닫으면 누웠을 때 스페어 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반대편으로 가보면 3점식 벨트 아래로 팔걸이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고 이렇게 스페어 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밥상은 모니터 아래서 쭉 뽑을 수 있는, 요즘은 팔걸이 쪽에서 사이드로 뽑는 것보다 이렇게 모니터 아래에서 뽑는 시트가 또 되게 많아지네요. 마지막으로 캐세이 비즈니스 최대 변경점,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 요거는 이따가 닫아볼게요. 베개는 뱀브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얘네 침구도 전부 뱀브 제품으로 주더라고요. 모니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4인치 4K 모니터, 영화랑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고요. 한글이 돼서 너무 좋은 기내 엔터, 터치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기내 면세품도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책 안 봐도 됩니다.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행기는 외부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전면하고 하방 이렇게 두 개를 스위칭하면서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스위트에서 드디어 찾은 아리아만의 특징, 모니터로 좌석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캐세이에서 좌석을 밀고 있는 만큼 간지나는 UI로 시트를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상황별로 최적의 각도를 캐세이에서 커스텀을 해놨어요. 그래서 터치 한 번으로 편하게 캐세이에서 생각하는 최적의 좌석 기울기로 비행을 즐기실 수가 있게 해놨네요. 마지막으로 에어쇼도 깔끔하게 잘 작동합니다. 오늘의 목적지 베이징. 자, 세이프티 카드 인증하겠습니다. 보잉 777-302R 캐세이 퍼시픽. 기내에 로즈골드로 박혀있는 캐세이 로고들이 보이고요. 좌석을 얼추 살펴본 김에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L2도어 쪽에 있는 가장 넓은 화장실을 먼저 다녀왔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싹 뒤집어 엎었습니다. 곳곳에 블랙하고 베이지, 로즈골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본 항공사처럼 별도의 비대는 없습니다. 역시 벤포드 제품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문에는 전면 거울이 있어서 앉아가지고도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면대가 기존의 움푹 페인 형태가 아니라 가정집 세면대처럼, 아니 호텔 세면대처럼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게 인상적입니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모니터가 약간 만능 박스예요. 화장실 공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 체크도 가능하고요. 맨날 고개 삐쭉 내밀고 확인했었는데 모니터 보고 재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최근에 바뀐 캐세이의 기내 안전 비디오가 나옵니다. 이게 홍콩 도심에서 찍은 것 같은데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홍콩이 되게 작은 도시인데
그걸 다 연끌을 해가지고 홍콩 곳곳의 명소랑 이렇게 문화를 반영을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래에 본 세이프티 비디오 중에 에어프랑스 다음으로 좋더라고요. 에어프랑스 누나 너무 이뻤는데.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요. 이제 이륙을 위해서 택시웨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캐세이 747 화물기가 보이네요. 이동하는 중에 비즈니스 기내식 메뉴판 한번 볼게요. 런치가 제공이 되고요. 닭하고 생선, 비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류, 가장 중요한 샴페인은 하이퍼 하이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좌석 넓이 막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뭔가 좌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문을 닫아야 될 텐데 순환고도에 다다를 때까지 요 문 닫히는 기능은 당연히 막혀 있습니다. 최대 창문 2개를 점유하고 있는 아리아 스위트. 자, 캐세이 아리아 스위트 1호기 이제 홍콩을 이륙해서 베이징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엔진음 한번 갈게요. 홍콩 공항 전경 한번 구경해 보시죠. 홍콩에서 나갈 때 운이 좋으면 홍콩 시내를 볼 수가 있는 확률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구름이 제법 끼어 있어서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가을 태풍 안 만난 게 참 다행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항공기들 인테리어에는 그 항공사 로고를 대따 크게 박아놓는 게 또 트렌드인가 봐요. 너나 할 거 없이 경쟁적으로, 그것도 금장으로다가 로고를 아주 크게 박아두고 있습니다. 총 48석이 달려있는 아리아 스위트, 꽤 많아요. 이 정도를 거의 다 채워가는 이 끝없는 수요가 대단합니다. 순환 고도에 올라왔고요. 팔걸이를 슬라이딩 해가지고 스페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베이징까지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냅다 누워볼게요. 비즈니스는 확실히 눕는 게 남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캐세이는 전작의 비즈니스석처럼 이 팔걸이랑 수납함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스페어 공간을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그 덕분에 다리 쪽은 이렇게 쩍벌은 할 수는 없지만 오다리를 만들고 누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유로운 거는 있는데 다리 꽂아 넣는 오토만이 꽤 좁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은 갑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막 극적으로 넓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고정된 모니터랑 요 밥상 때문에 그 상하로 조금 더 좁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을 닫아 볼게요. 문 닫는 게 최대 특징. 캐세이도 드디어 문이 닫힙니다. 문 닫히는 프라이버시가 최대의 화두가 돼버린 비즈니스석 트렌드. 제가 줄창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서 문 닫히는 거에 완전 꽂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승무원 누나들한테 입 벌리고 코 고는 거를 들키기 싫은 그런 것들, 그런 프라이버시의 관점에 있어서 저는 문 달린 시트들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캐세이 아무튼 드디어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습니다. 아리아 스위트 최대 특징 도어. 대신에 아쉬운 점은 앞좌석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문이 닫히진 않습니다. 틈이 살짝 있어요.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완전히 닫히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캐세이 단거리 기내식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메인은 닭고기 요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 밀크티 하나랑 콜라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후식으로는 얼음 넣은 홍콩 밀크티 그리고 하겐다즈 이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구경 왔습니다. 242 배열의 캐세이 푸이코, 머리 쪽으로 스피커가 있을 것 같은 요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붙이고 앉았을 때 옆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나 연인끼리 여행 가셨을 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좌석. 아무튼 이 가림막이 최대 특징이 되겠네요. 좌석 간격은 아이폰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좌석 간격이고요. 좌석 기울기는 이만큼 제껴집니다. 많이 제끼면 뒷사람이 화장실 갈 때 조금 힘들겠어요. 모니터도 시원시원한 크기로 잘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코노미로 왔어요. 캐세이 이코노미는 777-343 배치를 한 걸로 유명한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아직 333 배열을 유지 중인데 곧 하나가 되긴 하지만 곧 이 녀석과 같은 배열로 대한항공도 레트로핏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좌우가 다소 좁아져요. 근데 비즈니스는 거의 다 찼는데 이코랑 푸이코는 텅텅 비어갑니다. 신기하네요. 이 홍콩 베이징 비즈니스 수요가 훨씬 더 많은가 봐요. 좌석 간격은 아이폰이 세로로 꽉 물리는 간격. 마찬가지로 모니터 잘 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작게 디바이스 거치대도 있네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앞쪽 갤리 구경을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꽤 유명한 그림인가 봐요.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갤리. 바닥으로는 아까 이륙할 때 와장창 떨어졌던 음료들이 아주 오열 중입니다. 예약 당시에 처음 지정했던 19kg, 19K 좌석, 눕히는 게 고장난 좌석. 여기는 창문이 한 개였네요. 갤리 바로 뒤에 있는 맨 앞좌석인데 에어프랑스 마냥 맨 앞좌석이라고 별도의 추가 공간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 잠깐 눈을 붙여볼게요. 눈 떴다 뜨면 어차피 베이징일 것 같습니다. 오토만이 좁아가지고 대자로 쪽벌은 못하지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면은 아까 그 수납함의 추가 공간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기는 최적일 것 같습니다. 진짜 옆으로 누우면은 몸땡이가 딱 맞아요. 마침 기류변화가 와가지고 잠에 더 빨리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약간 변태 같긴 하지만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요람 같아서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어느새 베이징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의자를 바로 세우고요. 아쉽네요. 2시간 반. 일단 테스트 성격의 단거리 투입이라서 장거리는 내년 초에 런던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중국 내륙을 관통해서 베이징까지 왔습니다. 2시간 반. 은근히 짧네요. 그리고 와이파이. 비즈니스는 와이파이가 무료였던 거를 거의 도착하고 깨달았습니다. 처음 다루는 시트라서 여기저기 찍느라고 정신을 잠시 놨었어요. 정말 신나게 찍었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스모그가 엄청난 베이징. 다음날은 베이징이 되게 맑아졌었는데요. 그날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한국의 스모그가 엄청 나더라고요. 일단 그 추워지는 무렵에 중국 가실 때는 마스크는 기본템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항공기가 주기를 하고요. 캐세이 베이징 서우두 3터미널. 벨트 해제음이 울리고 이제 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세이 퍼시픽의 완전 세핑 비즈니스석 아리아 스위트 후기를 보셨는데요. 고급스러운 데다가 차분하고 그다음에 문이 달려 있어서 닫아놓고 뻗으면 굉장히 아늑하고 기본적으로는 꽤 괜찮은 비즈니스 좌석입니다. 근데 캐세이가 설레발을 너무 많이 쳐놨어요. 양념을 너무 많이 쳤어요. 헤일로 스위트라고 얘네가 1등석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랑 결이 비슷할 것처럼 MSG를 엄청 뿌려대가지고 엄청 큰 기대를 하고 탔는데요. 확실히 도어가 달려있는 애들보다는 잔잔바리한 업그레이드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잔기능도 조금 더 많고요. 아무튼 작년부터 티저로다가 기대감을 엄청 뿌려놓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도어 달린 비슷한 시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이게 막 획기적으로다가 다른 애들하고 아리아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모니터로 좌석 조절 그리고 모니터로 화장실 공실 파악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좋긴 좋아요. 근데 저는 스타룩스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캐세이 퍼시픽 아리아 스위트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